지난 시간에 제공해드린 용돈 보드게임 재밌게 해보셨나요?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방법이 제공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 용돈 교육 이것만 기억하면 쉽다 라고 구체적인 용돈 교육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돈을 어떻게 쓸까? 자녀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지출 항목을 정해 주세요. 일주일 또는 한 달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아이가 직접 쓰는 돈과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을 모두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직접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식, 학용품, 우리 자녀가 원하는 여러 항목들을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설명할까를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기간, 액수, 그리고 지급 날짜 등을 자녀와 함께 토론하면서 용돈의 금액과 기간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용돈을 받는 금액은 앞에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지출 항목 정하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필요한 용돈을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꼭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시고 스스로 지출 항목을 정해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직접 설명해 보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마다 항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자녀와 의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돈의 금액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군요. 지출 항목에 따라 용돈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용돈을 받는 적당한 주기는 또 어느 정도일까요? 주기는 처음에는 기간을 짧게 시작하셨다가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바로 용돈 습관 형성을 위해서인데요. 처음에는 용돈을 받는다에서 자리가 잡히면 점차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넓혀가 주시면 바른 습관 정착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자녀의 용돈 관리 역량이 성장하면 직접 지출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 협상을 통해 조금씩 늘려가 주세요. 그럼 이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주의사항, 바로 부모님의 주도로 용돈 금액을 제시하지 마시고 앞 단계에서 파악한 소비 생활을 반영해서 서로 용돈 금액을 제한하고 협상해 보세요.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가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폭넓은 소통으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답니다. 아이와 대화만 하려고 하면 다투신다고요? 용돈 협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되신다면 걱정 끝! 이어지는 활동지 소개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여기서 잠깐! 용돈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계약서에 따른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자녀가 금융생활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 관리 역량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용돈 금액 인상, 재협상의 가능성을 두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받고 다음 용돈일 이전에 다 써버렸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때가 바로 마지막 3번째, 돈이 어떻게 생겨날까를 알려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는 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규칙을 미리 의논해서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좋은 방법이 바로 홈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홈알바, 집안일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금전적인 가치를 매긴다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직접 경제활동을 해보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경험과 돈을 쓰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창출하는 생산자의 관점으로 전환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가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 홈알바를 통해 생산성을 경험하고 또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더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자기 효능감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군요. 집안일이 모두 돈으로서 가치를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용돈 교육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산성을 체험해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용돈 교육을 조금 더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꿀팁. 바로 알파벳 3개만 기억하세요. P, D, C. 계획, 실행, 평가. PDC로 직접 예산을 세워보고 실행한 후에 점검까지 해보는 단계를 거치면서 금융 의사 결정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용돈 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자녀의 건강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죠?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금융 웰빙 실현의 역량. 바로 지금 용돈 교육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